자, 이번에는 두개강 뇌압 상승의 3대 증상이라고 되어 있죠. 29페이지입니다. 뇌압 상승의 3대 증상. 자, 두개강 뭐 신경 쓰지 말고 뇌압이 올라갔다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거 있습니까? 머리가 아프다 그랬죠. 두통. 그리고 또 구토하는데 뿜어내는 구토한다 그랬죠. 투사성 구토, 구토. 그리고 또 시신경 부분에 유두, 우리 눈에 유두라는 부분이 부었어. 그래서 시야가 점점 좁아진다 그랬죠. 시야가 좁아지건 이런 거 유두 부종 해가지고 세 가지가 3대 증상이고, 여기에다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혈압은 어떻게 돼요? 혈압은 올라가죠. 혈압은 올라가. 혈압은 상승해. 머리 압이 올라가니까 여러분 혈압 막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혈압은 상승해. 그럼 혈압이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 심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운, 진정해 해야 되니까 맥박은 어떨까요? 맥박은 서맥. 그죠? 그럼 맥박이 느려지니까 누구도 항상 운명의 동반체 누구였어요? 호흡이었죠. 호흡도 어떻게 될까? 호흡도 떨어지는 거죠. 그죠? 이런 증상도 함께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안다면 그 밑에 뇌압이 올라가면 어떻게 간호를 해야 됩니까?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자, 뇌압이 올라가면 머리의 압을 좀 다운시켜야 되겠죠. 내려야 돼. 내리려면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체를 15도에서 30도 정도 올려주는 거죠. 머리를 압을 내리려면 상체를 올려주는 거지. 그죠? 그러나 절대 안정입니다, 여러분. 절대 안정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4번에 보면 자극을 주지 말고 머리를 움직이면 안 돼. 상체를 올려주되. 그리고 조금 전에 호흡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호흡의 수가 떨어진다 그랬죠. 호흡수가 떨어지니까 호흡을 일부러 어떻게 한다? 과호흡을 시키는 거죠. 호흡을 더 많이 하게. 그리고 뇌의 손상이니까, 뇌압이 올라갔으니까 뇌의 문제니까 수시로 뭐를 해야 돼요? 의식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식이 또렷하면 명료, 막 졸리는 상태면은 기면, 그리고 그런가 그건가 약간 의식장애가 가볍게 있어. 그건 뭐라고요? 창란, 혼돈. 그죠? 또는 아픈 자국에만 깨어난다 하면은 혼미. 그죠? 그 다음에 또, 막 반사적으로만 움직인다? 반혼수. 그런 것도 하나도 없다? 혼수. 이런 식으로 의식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뇌압이 올라가지 않으려면 변비가 생기면 안 되지 않나? 변비를 예방해야 되겠죠. 변비를 예방해야 되겠죠. 그리고 8번에 바이탈 사인을 측정하겠죠. 활력 징후를 측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에 따라서 뇌압을 떨어지게 하는 약 만니톨이라는 것도 줄 수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 중에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실 거는 어떤 거를 기억해야 됩니까? 상체 올려준다는 거, 절대 안정이라는 거, 그리고 자극 주지 말라는 거, 그리고 의식 확인을 하면서 하나 더 뭐 있었어요? 동공 본다 그랬죠. 동공 확인한다는 거, 그죠? 그리고 변비 예방한다는 거, 그런 것 등이 중요합니다. 뭐 다 중요하다고 하네. 다 뇌압 상승 간호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신경계 질환에서요, 파킨슨병 한번 언급해 볼까요? 자, 파킨슨병은 여러분, 파킨슨병은 이거는 어떤 물질이 뭔가가 부족해서 생기는 거냐면요,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세포가 파괴됐다 그 말이니까 어떤 물질이 잘 안 만들어진다? 도파민.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하된 거. 그게 바로 파킨슨병이라고 합니다. 그럼 파킨슨병은 노인성 질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럼 노인성 질환에 들어가면 나이가 40세라도 파킨슨병 만약에 걸렸어. 그럼 이 사람 노인장기 요양보험 돼요? 안 돼요? 되죠. 그죠? 노인장기 요양보험대. 이 사람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입원할 수 있죠. 노인성 질환자에 들어가니까. 맞나요? 자, 그러면 파킨슨병은 어떤 증상이 특징적입니까? 하면은 떨리는 거죠. 떨림. 그 떨림을요, 떨림이라고도 하지만 어렵게 진전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진전 또는 떨림이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진전, 떨림. 그럼 이게요, 언제 일어나냐면요, 특이하게요, 가만히 있으면 떨려요. 가만히 있으면 팍 떨려.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만약에 뭐 숟가락 집어보세요, 수저 집어보세요 그랬어. 그럼 수저를 집을 때는 또 안 떨려.
근데 또 가만히 있으면 떨려. 또 뭔가를 뭐 작업을 한다고 펜을 잡아보세요. 크레파스 잡아보세요. 했으면 안 떨려. 이렇게 안정을 하고 있으면 떨림이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안정시 떨림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 말은 3번에 보시면 제가 수의적 움직임이라는 게 뭐냐면 의지대로 움직인 거죠. 자, 크레파스 집어보세요 어르신 하면 의도적으로 집었지. 그건 수의적인 거지. 의지로 조절하는 거지. 그런 거 할 때는 떨림이 있다 없다? 떨림이 없어요. 그리고 글씨가요, 떨림 때문에 글씨가 어떻다? 글씨 크기가 깨알처럼 작아. 그걸 뭐라고 한다? 소서증이라고 합니다. 소서증. 그래서 저희 애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작은 애가 글씨가 깨알만큼 사내 자식이 조그맣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뭐 파킨슨병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농담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글씨가 완전히 막 기어가듯이 막 쓰는 거 있죠. 그런 게 파킨슨병 환자들한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몸이 움직임이 어떻다? 느려져요. 몸의 움직임이 느려지고요. 그리고 얼굴 표정이 좀 일관적이에요. 그래서 웃어도 웃는 것 같지 않고 뭔가 표정이 늘 똑같이 굳어있는 표정? 그런 표정이에요. 그리고 증상이 어디부터 나타나냐면요. 손가락, 손목 이런 데서부터 증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식사할 때 여러분 이런 환자들은 떨림 때문에 물론 잡았을 땐 좀 덜 떨린다 그래도 움직임도 느리고 하다 보니까 흘리기도 쉽겠죠. 그래도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요. 스스로 먹는 연습을 격려하라 하는 거 요거까지 여러분 한번 참고로 파킨슨병 알아두십니다. 봐주실 거. 그 다음에 신경계 했을 때 뇌졸중 있겠죠. 뇌졸중. 자, 뇌졸중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발생해가지고요. 기도가 막힐 수가 있거든. 그래서 3번에 보면 음식을 삼킬 때 폐로 흡인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번에 뇌졸중 발생하고 나서 하루에서 3일 정도는 NPO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골든타임이 몇 시간이다? 2시간이에요. 그래서 뇌졸중, 전구 증상을 잘 보고 빨리 손을 쓰는 게 더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구 증상 하면은 대표적으로 막 머리가 갑자기 띵 아프다든지 그리고 또는 입에서 말을 하는데 말이 어눌해져요. 그래서 우리 치과에서 마취하고 나면 입안이 얼얼하게 말이 막 새어나는 거가 발음이 새는 것 같은 거 있죠. 그런 느낌이 내가 들어. 말을 하면서도 왜 이러지 이런 느낌 들어. 그런 느낌이 들면서 종이컵처럼 아주 가벼운 걸 잡고 있는데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바닥에 떨어뜨려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손을 쓰는 게 좋아요. 병원에 가는 게 좋다고요. 전구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할까요? 뇌졸중이면 당연히 절대 안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뇌졸중 환자를 자세를 앙화의, 보기, 배횡화의 자세를 여러 가지 체위로 바꾸어준다 이런 말 나오면 X. 그래서 이때 절대 안정입니다. 그리고 뇌졸중이라는 게 피떡이 져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피떡이 져서 생기니까 피떡을 좀 어떻게 할까요? 녹여주는 약을 쓰기도 하겠죠. 그래서 혈전제, 항응고제 이런 것도 투여를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한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안과 질환에서 여러분 백내장이라는 거 있죠. 자, 백내장은 어디가 문제가 된 거다? 수정체. 당연히 아셔야 되겠죠. 수정체가 지저분해진 거예요. 오래 써서요. 그래서 안경 알 렌즈가 지저분해졌어. 수정체 렌즈라고 했습니다. 혼탁된 거예요. 그럼 이때 백내장일 때 어떻게 수술하고 간호해야 됩니까? 하는 수술 후 간호 중요하죠, 여러분. 자, 먼저 눈을 쉬어줘야 돼. 그래서 안구가 자꾸 움직이면 안 되니까 안구 운동을 어떻게 해야 돼?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대를 착용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안압이 올라가는 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 안압 상승 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더 보면은요. 자, 먼저 수술 직후에는 어떻게 한다? 절대 안정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수술 직후인데 일주일 동안 안정한다 그러면 X예요. 틀렸어요. 그리고 수술하지 않은 쪽으로 누워야 되겠죠. 압박하면 안 되니까. 또는 아예 그런 거 없으려면 앙화이로 눕던가
수술 한쪽 눈이 눌리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수술 직후에 절대 안정이니까 갑작스럽게 머리를 휘까닥 옆으로 움직이는 거 제한하자. 그리고 안압이 올라가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럼 안압이 올라가는 행위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하는 거 반드시 여러분 이런 거는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럼 기침, 코 풀기 하지 마. 기침 안 좋다고요. 코 풀기 안압 올라가. 변 볼 때 으윽 하고 힘주는 거 하지마. 무거운 물건 든다고 으윽 하는 거 하지마. 눈 비비는 거 이런 거 수술하고 나서도요. 한두 달 이상은 제한할게요. 그리고 눈에 힘 빡 주지마. 눈에 긴장하지마. 그리고 조금 전에 무거운 물건 들는 거 조심하라 그랬죠. 그래서 물건을 만약에 들어야 된다면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구부리는 거죠. 그죠? 이런 거 조심해야 돼.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구부려야 돼.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안압이 올라가니까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통목욕 하지마. 그리고 발살바법이 어떤 겁니까? 코 막고 입 다물고 숨을 들여 마셔봐. 코 막고 입 다물고 숨을 들여 마시면 안에 압이 팍 올라가는 느낌이 들죠. 그게 바로 발살바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마 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반면에 눈의 질환 중에서 녹내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요것도 여러분 간단하게 알아두세요. 어디까지라도 알아두냐면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 더러워진 거라면 백내장은 어디 문제? 안압. 눈에 압이 올라가서 생긴 거야. 눈에 압이. 그럼 눈에 압이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면은 여러분 참고로만 들으세요. 자, 눈에는요. 여기에 여기 눈에 흐르는 물, 방수라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빠져나가야 돼. 그 빠져나가는 길이 있는데요. 그 길에, 요쪽에 길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 길이 좁아졌어. 막혔어. 그래가지고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다 보니까 눈에 방수라는 액체가 물이 가득 차서 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녹내장이에요. 닦아 먹더라도 안압이 올라가서 생긴 거다. 그까지는 기억을 하십시오. 그럼 이때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눈에 압이 올라가니까 머리가 아파. 그리고 눈알이 막 아파. 안구통. 그리고 또 제가 어떤 얘기 했어요? 무지개 잔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무지개가 쪼개진 파편들이 눈앞에 둥둥둥둥둥둥둥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여. 그게 바로 녹내장이에요. 그리고 또 시력이 어떻게 된다? 떨어져요. 시력이 감퇴합니다. 시력이. 그래서 이때 시력이요. 어느 정도로 시야가 좁아지면서 감퇴하냐면요. 여기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자연이 막 이렇게 전체적인 벌판이 보이죠. 구름도 보이고 여기 막 여기 있죠. 풀밭도 보이고 보이죠. 다 보여. 다 보이는데 점점 해서 어떻게 된다? 요것만 보여요. 다 까맣게 되고요.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명될 수 있는 겁니다. 시력이 떨어져서요. 그러면 녹내장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어떤 것 때문이랬어요? 방수라는 물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눈에 압이 올라간 거라 그랬죠. 그럼 그 물을 어떻게 해야 돼? 빼내야 되겠지. 그 물을 퍼주고 빼내야 되겠죠. 그럼 빼내려면 생각해봐. 요 길에 그 방수라는 물이 나가려면요. 요 길이 있는데 요 길이 좁단 말이야. 그럼 이 길을 조금이라도 넓히려면 이 길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넓히려면 어떻게 된다? 동공이 요 앞에 동공이 있거든요. 동공을 조금은 쪼그라들게 만들어야 그 사이 틈새가 벌어져서 방수라는 액체가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공을요. 어떻게 하겠다? 좀 쪼그라들게 할게요. 그 약을 뭐라고 한다? 동공을 쪼그라들게 한다? 축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축동이라고 하면 동공을 수축시킨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치료제는 축동제를 써서 방수 배출을 증가시키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귀수술 볼게요. 자, 귀수술 환자들은 어떻게 간호를 해야 됩니까? 자, 눈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같이 볼게요. 먼저 침상 안정을 하겠습니다. 몇 시간 정도 동안? 24에서 48시간 동안은 안정할게요. 그리고 머리 쪽은 어떻게 한다? 올릴게요. 그런데 머리를 막 움직이는 건 귀 수술하고 나서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눈도 압박하면 안 된댔잖아요. 귀도 압박하지 마.
그리고 또 침대 난간 사이드 레일을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어지러워서 환자가 쿵 하고 낙상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드 레일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일찍 일어나 걸어라 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조기 이상이라 그랬죠. 조기 이상을 한다면 혼자 하게 하지 말고 보호자가 함께 부축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6번 봐주셔야 됩니다. 환자가 머리가 아파한다든지 이명 현상이 느껴지면 간호사에게 보고하세요. 그리고 눈이나 귀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압이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재채기, 눈 수술과 마찬가지로 안 좋아요. 기침, 코 풀기 이런 거 안 좋아요. 그리고 9번에 변 볼 때 힘주는 거 안 좋아요. 그래서 변비를 예방해야 돼요. 식사는 미음으로 주고요. 그리고 10번에 감기 걸리면 안 좋겠습니다. 귀에 문제 줄 수 있으니까 감기도 조심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성인간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도 여러분 보편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여러분 한번 꼭 정리를 하십시오. 네, 여기까지가 성인간호였습니다.